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커리큘럼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올해 커리큘럼의 특징은요, 선택과 집중,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다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고요. 교재적인 무슨 구성에서도 조금 차이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메인 커리큘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괜찮아, 순서대로입니다. 믿어봐, 확실해, The Days Your Day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이제 개강 시기잖아요. 개강 시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강 시기는 현장 기준. 전부 다 현장 기준으로 괜찮아 시리즈는 1에서 2월. 마찬가지 이제 믿어봐 같은 경우도 현장 기준으로 1에서 2월입니다. 그리고 확실해 시리즈 같은 경우는 현장 기준으로 3월과 좀 애매한데 3월에서 4월 2주차 4.5 할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그 다음 5월에서 6월 2주차까지 요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얘기할게. 선생님, 그럼 이제 4월 3, 4주차에는 뭘 하나요? 그때 제가 이제 휴강이라서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개강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당연히 이제 The Days Your Day는 그 이유가 될 거예요. 주로 여름방학 이후인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될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일 위에 있는 1.0 시리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진행이 될 거고, 파이널이랑 이 1.5 이게 이제 9월 이후가 될 겁니다. 요렇게 조금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괜찮아와 믿어봐 시리즈는 스튜디오 버전도 따로 촬영을 해서 올립니다. 얘들은 스튜디오 버전도 따로 촬영해서 올려요. 스튜디오 버전은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아직 이제 교재를 편집을 다 하지는 않아서 입고를 조금 11월 말로 늦추긴 했으나, 제가 커리큘럼 영상 올리는 이 시점에 강의 촬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2권 다 완강이 됐고요. 오케이? 요건 이제 수능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어봐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까지는 완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수업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면, 괜찮아라는 수업이 2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가 어휘편, 하나가 문장편인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그대로입니다. 어휘편은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단어 수업이냐, 단어 수업은 맞는데 제가 뭐 어근이나 접사, 단어의 뜻을 암기를 편하게 하는 방법,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휘에 대한 사고를 확장하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2020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오답률 2위를 기록한 문제가 문장 삽입 문제였는데 그 문제 학생들이 엄청 많이 틀렸더라고요. 현장에 수업하다 보니까 등급대가 괜찮은 학생들도 좀 틀렸어. 왜 틀렸는지를 보니까 엣지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해석해서 틀렸더라고요. 엣지가 무슨 뜻인지 누가 몰라요. 모서리. 조금 더 나가서 위기라는 뜻까지 다 알죠. 근데 그 지문에서는 이 엣지가 무슨 의미로 사용이 됐냐면요, 장점 혹은 우위라는 뜻으로 사용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잡아드리는 수업이에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전치사까지 다뤄드리는 수업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강좌에서 추천 등급을 좀 말씀 안 드리는데, 이 강좌는 전체 등급이 다 들었을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강좌입니다. 특히나 전치사 파트 같은 경우는 영어 고정 쪽으로 2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도요, 놓치기 쉬운 것들 잘 정리해놨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장편인데 이거는 이제 문장 해석의 틀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문형론, 뭐 사실은 저는 문형론을 가르치진 않습니다만, 뭐 투부정사, 관계되면서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처리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거 문법 수업 아니에요. 문법 수업 아니고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에요. 문장의 구성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고3, 3월 모의고사 정도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됐죠? 추천 등급은요, 자, 제가 지금부터 추천 등급 말씀 안 드릴 건데 저의 모든 강좌는 문장편, 뭐 믿어봐 다 OT 때부터 수업을 하거든요. 수업을 OT를 들어보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하다 하면 들을 수 있는 수업이에요.
뭐 OT보다 막 되게 막 뒤로 갈수록 어려운 수업을 하진 않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됐죠? 자, 그 각 강좌마다 교재를 조금 소개를 좀 드리면 올해는 괜찮아 시리즈는 어휘편과 문장편 둘 다 제가 야심차게 본 교재에 복습 시트를 추가해 놨습니다. 됐죠? 원래 이제 현장에서만 좀 진행을 하던 복습 시트를 교재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시 구매를 하도록 해놨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이 복습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온라인 학생들의 질문이 하도 많아서 동시 구매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작년에도 구매하고 올해 또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갑자기 뛰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재 가격이 뛴 거예요.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편 같은 경우는 선택 교재로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본 교재랑 동일한 구성으로 추가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믿어봐 편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도 문장편이 있는데요. 둘의 차이는 뭐냐? 결정적으로는 수준이죠. 얘는 평가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실히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인강 론칭을 하면서 되게 많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구문책들이 사실은 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나오는 수능 문장들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높게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 기출 문장이니까 요걸로 대비가 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수업의 포인트는 이해를 확장하는 훈련까지를 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문장이 단순하게 안 쓰여요. 제가 이제 자주 예로 들은 건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맨날 뭐 조정식은 못생겼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가면 단어 난이도만 높아 조정식은 추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3 모의고사 가면 같은 내용의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조정식은 무죄입니다. 한참 생각을 해야 내용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훈련도 같이 시킬 거예요. 수업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문장편보다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괜찮은 문장편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학생에게 적절한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OT를 들어보고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글편 같은 경우는 지문 독해법을 배워요. 영어에서 문제풀이가 아니라 물론 이제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푸는 방법도 익히긴 하지만 그 전에 영어 문제가 지문이 짧다 보니까 되게 압축적이라서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가끔가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미국인이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문제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완전 잘못된 입장입니다. 미국인이 읽어도 이해 못할 수 있죠. 뭐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못해서 국어 영역 비문학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읽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좀 일관되게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드리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물론 영어로 수업을 하긴 하겠지만 글 자체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락자리에 글을 읽는 방법.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두 수업은 특징이 뭐냐면 그 공통 수강을 했을 때 중복 수강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기가 되게 좋은 수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너지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동시 수강 꼭 두 개를 동시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들었을 때 하나 듣고 했을 때 선후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 뭐 많은 걸 이뤄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시그니처 강좌 역할을 해줬던 게 이 두 강좌였어요. 믿어봐 시리즈였고 애초에 제가 인강을 론칭했던 첫 해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건 이 강좌에 대해서 딱 이 두 강좌만으로도 완벽하게 수능에서 적어도 복습만 잘 되면 2등급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강좌의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강좌는 시너지가 되게 많이 날 거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2등급을 받고 싶다 혹은 그 이상의 완벽한 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거쳐가는 게 좋은 강좌입니다. 자, 요 두 강좌도요. 올해 본 교재에 제가 복습 시트를 추가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요. 온라인 학생들도 잘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장편은 선택으로 워크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괜찮아와 믿어봐까지에 대한 설명이 끝났는데 이게 뭐 어휘와 글은 그렇다 치는데 문장이 두 개가 겹쳐지다 보니까 매년 나오는 질문이 이거거든.
괜찮은 문장편을 봤는데 믿어봐 문장편을 또 봐야 될까요?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제 욕심 같아서는 다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절평이잖아요. 해석 틀만 잘 잡혀 있으면 이해는 글을 통해서도 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하고 시간이 모자란다 싶으면 믿어봐 문장편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혹은 반대로 믿어봐 문장편을 하셨다면 괜찮은 문장편 안 하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모자라신다면. 자, 그 다음 이제 확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작년과의 그 변화가 제일 큰 강좌예요. 얘가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원 기출 문제랑 비연계 고난도 자작 문제로 진행을 했거든요. 아니요, 올해는 평가원 기출이랑 EBS 변형 자작을 넣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작년에 이게요, 다른 커리큘럼으로 따로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합쳐버렸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정말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 영어의 시간을 할애를 못 하겠어. 근데 기출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출 강의를 들었는데 EBS도 비연계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은 거야. EBS 변형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강의를 들을 시간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어쩔 수 없죠. 뭐 압축으로 해서 그냥 문제만 사서 풀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이해를 해서 다 받아 안고 변형 문제를 아예 넣어서 합쳐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처음 고3이 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원래 EBS 변형 EBS에서 연계되는 교재가 3권이거든. 근데 그중에 2권만 변형 제작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3권째의 책인 수능 완성이 나오기 전에 교재가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3권째의 교재는 어디냐? 파이널에다가 제가 변형 문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자연스럽게 파이널 쪽으로 가서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파이널은 1.0과 1.5와 2.0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얘는 스튜디오에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일단 1.0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기출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기출이 2021학년도를 대비한, 즉 2020년도에 봐야 될 6월과 9월 평가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비하는 과정에서 2020학년도 수능까지밖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교재를 6평, 9평을 치고 난 다음에 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그걸 대비해서 나올 겁니다. 물론 9평은 그 미리 대비는 못 할 거예요. 6평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추가 자료로 제가 9평을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1.0은 2021학년도의 평가원 트렌드 분석과 거기에 맞춰진 고난도 비연계 자작 문제에 EBS 수능 완성 변형 문제를 같이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때 요 문제 유형은요, 모든 유형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유형들만 다룰 거예요. 뭐냐면 빈칸, 순서, 삽입, 밑줄 친 부분의 의미, 어휘, 이 유형들만 다룰 거예요. 됐죠? 요렇게 다루게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커리큘럼을 들으셨던 분들은 The Days You Day 1.5가 올해는 1.0으로 바뀐 겁니다. 작년 1.5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요게요 제 문풀 강좌 중에서 평이 가장 좋고 제일 많이 팔리는 강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압축 버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됐지? 뭐 1.5는 보시면 알 겁니다. 올해 없던 걸 넣어놓은 거예요. EBS의 선별 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적중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고 EBS 전체 지문이 한 7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논리성이 탄탄한 글인데 야, 이건 학생들이 보면 좀 힘들겠다 시험장에서, 그런 것들만 100개에서 150개 정도 추려가지고 수업을 조금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적중 아닙니다. 적중 아니라 논리성이 탄탄한, 그렇지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EBS 고난도 문장들을 믿어봐 문장의 목차로 해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시즌 2.0은 파이널 모의고사예요. 보통 얘기하는 이제 실무죠. 그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메인 커리큘럼 4개가 나오는데, 뭐 시기적으로 보면 1월 달부터 커리큘럼을 쭉 타시는 분들은 1, 2월 듣고 3, 4, 5, 6월 듣고 쭉 해가지고 강의를 쭉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잖아요. 중간에 커리큘럼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어서 조금 건너뛰는 시기도 있을 텐데, 영어 수업을 듣는 건 공부는 계속 하겠지만, 그랬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걸 자꾸 물어보시는데, 자,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제가 괜찮아, 믿어봐, 확실해, The Days You Day 요것들 중에요 4개 중에 3개 하시면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괜찮아를 하셨어. 그러면 믿어봐는 조금 건너뛰고
확실해 The Days Your Day로 가셔도 돼. 뭐 이런 것도 되죠. 괜찮아 믿어봐 하셨어. The Days Your Day로 가셔도 돼. 이게 왜 가능한 구조냐면 물론 평가원을 심도 깊게 다 다루진 않지만 얘를 압축해 놓은 게 1.0이고 믿어봐 문장편을 압축해 놓은 게 여기 EBS 고난도 문장이 있단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막 풀커리 이런 데 다 좀 막 목숨 걸지 마시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무슨 목표를 잡으시면 되냐면 제가 6평을 치고 난 다음에 6평 이후에 커리큘럼 가이드를 다시 찍을 거거든요.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세요. 제일 최선은 1, 2, 3번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급이 그래도 한 2, 3등급은 나와야 하면 2번, 3번. 좀 등급이 낮아야 하면 1번과 2번의 일부 3번 이런 식으로. 요렇게만 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커리큘럼에 대한 자세한 질문은 Q&A 게시판이나 이런 걸 이용하시고 더 좋은 건 OT를 직접 보고 판별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남에게 저는 무슨 수업을 들을까요? 라고 기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아,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이 다 들어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들을 거. 내 책 다 사. 다 들어. 무조건 다 들어. 알아듣든 말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선택과 관련해서 남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진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저는 몇 등급인데 뭘 들을까요?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태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딱 올린 학생들 보면 매년 드는 생각이 얘는 성적 안 나오겠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등급만 보고 어떤 수업이 어떻게 필요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판단으로부터 공부가 시작하는 거예요. 순소리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크게 3가지입니다. EBS 전지문 강좌가 있고 저정식 모의고사가 있고 테마로 완성하는 수능 워법이 있는데 테마가 아니라 theme. 그래요. 수학선생님도 theme이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 이제 EBS 전지문 강좌는요. 말 그대로 EBS 전체를 다루는 수업이에요. 문장 해석도 해드릴 거고 지문 분석도 해드릴 거고 변형 포인트도 해드릴 겁니다. 이 수업은 정말 핵심이 교재죠.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정말로 EBS 꼼꼼하게 다 볼 거고 피해갈 구석 없이 다 분석할 겁니다. 강좌 개강 시기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 게 책이 나와야 개강을 하니까 EBS에 책 나오는 속도를 봐가면서 개강 시기를 조율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는 겨울방학 말미 요게 한 4월 요게 여름방학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분석서 교재에 플러스 이제 교재 선택 교재로 서술형 대비 교재를 올해 판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술형 대비 교재에는 수능 완성은 제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완성은 사실 2학기 교재로 보통 많이 나와서 내신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거야. 대신에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서술형 대비 교재는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식 모의고사가 있을 건데 이건 3월과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한두 회 분량의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감을 좀 회복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각각 3월 모의고사 대비는 2월 달에, 6월 모의고사 대비는 5월 달에, 9월 모의고사 대비는 7, 8월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스튜디오에서만 촬영을 진행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theme으로 완성하는 수능 어법은요. 1994년 수능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2020학년도까지 수능에 나왔던 모든 어법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풀이법 중심으로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설명 강좌는 아니에요. 개념 설명 강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 적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올해 조금 야심차게 갈아엎은 강좌입니다. 시작해라는 강좌가 있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작년에 시작해는 조금 그래도 알파벳 정도 알고 영어 문장에서 영어를 좀 쓸 수는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올해는 더 대상을 확 낮췄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파닉스부터 가르치질 않지만 어디 가냐면 어느 정도냐면 I am a student 라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꿨을 때 not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의 기본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제 겨우 알파벳을 읽을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학년도 무관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중학생이에요. 좋아요.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됐죠? 자,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가 커리큘럼은요, 필요하신 분들이 선별해서 들으면 돼요. 예컨대 얘 같은 경우는 나는
등급대가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 왔다 갔다 하는데 문법은 맞을 때 있고 틀릴 때가 있어. 그럼 문법 맞으면 1등급이 확실하지만 틀리면 2등급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는 게 좋죠.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됐죠? 자, 다시 자리를 저리로 옮겨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드리고요. 시기, 커리큘럼별 내용, 그리고 교재. 됐죠? 그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2021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 제가 제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팩트하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영어는 무조건 등급을 깔고 갈 수 있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어떤 등급은 뭘 들으라는 말씀도 잘 안 드렸던 게 사람마다 너무 많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일단 1년 동안의 빅픽처를 짜기 전에 메인 커리큘럼 기준으로는 1, 2, 3번에 해당하는 것 중에 6평 전까지 최소 1개 혹은 2개 커리큘럼을 완성하는 걸 목표로 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거기에 플러스로 EBS를 하실 거면 부가 커리큘럼 하시면 돼요. 제가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1번과 3번 혹은 2번과 3번을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EBS와 기출을 좀 같이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일단 6평 전까지는. 됐죠? 제가 아까 중간에도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이제 인강 론칭을 시작한 지 지금 4년 차인데 4년 동안 그래도 짧지 않은 꽤나 긴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긴 거리 동안 꾸준히 걸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처음 시작 때부터 차근차근 회사분들과 같이 잘 짜놓은 커리큘럼 덕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떻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와 제가 만든 교재와 컨텐츠를 믿어보십시오. 확실하게 수능의 그날을 당신의 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